안녕하세요. 20대 남자입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는데 요즘 그 말을 자꾸 곱씹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선택과 판단이 아닌 주어진 환경이 크잖아요. 어린 시절 다른 아이들이 커서 의사가 되겠다, 과학자가 되겠다, 혹은 아나운서가 되겠다며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걸 봤어요. 좋겠다. 꿈이라도 꿀 수 있어서. 방금 뭐라 그랬어? 왜? 넌 커서 뭐가 되고 싶은데? 슈퍼마켓 주인? 뭐? 무슨 꿈이 그래? 슈퍼마켓에는 먹을 게 많잖아. 쌀도 있고 과자도 있고. 그것 때문에 슈퍼마켓 주인이 되고 싶다고? 그냥 가서 사면 되잖아. 너 참 특이하다. 그래? 당시에 저는 10년, 20년 뒤를 상상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코앞에 닥친 생계, 그리고 생존이 목표였거든요. 저희 엄마는 엄청 예뻤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다들 그렇게 말할 만큼 정말 미인이셨죠. 가끔 엄마는 이렇게 예쁜데 왜 하루 종일 식당에서 설거지만 할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엄마의 목표도 당장의 생계와 생존이었으니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영준아, 아유, 할미 팔다리 어깨 좀 주물러봐라. 할머니, 어디 다녀왔어요? 저기 민수 할매네 밭을 좀 도와주고 왔지. 이거 봐라. 호박이랑 토마토도 얻어오고 우리 영준이 좋아하는 삼겹살도 사왔다. 우와, 오늘 고기 먹는 거야? 그럼 이따가 네 아버지 엄마 오면 함께 먹어야지. 드물지만 이런 날도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며 생일보다 기쁜 날이었어요. 고기 먹는 날이요. 태어났을 때부터 쭉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친할머니였어요. 그래서 언젠가 하루는 엄마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죠. 친할머니는 있는데 왜 외할머니는 없냐고요. 친구들이 방학 되면 친할머니 댁 갔다가 외할머니 댁에 다녀왔다고 했을 때 처음 알았어요. 할머니는 한 명이 아니라 2명이라는 것을요. 왜 나는 외할머니가 없어? 그리고 할아버지들은 어디 있어? 너 할머니 계시잖아. 그러니까 아빠의 엄마라 친할머니고 다른 애들은 외할머니도 있대. 그리고 영자가 그러는데 친할머니보다 외할머니가 훨씬 좋대.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더 예뻐해준대. 우리도 외할머니한테 가면 안 돼? 친할머니는 맨날 보잖아. 난처한 표정을 하던 엄마였는데 나중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제가 태어난 건지, 왜 우리는 외가 식구들이 없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동네에서 소문난 미인이었고 집에서 사랑받는 막내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동네에서 큰 슈퍼마켓을 운영하셨대요. 진이야, 저 아빠인데 이따 가게 나와서 좀 도와줄 수 있냐? 오늘 계산하는 아주머니 한 분이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그러질 뭐니. 제가 나갈게요. 그래, 고맙다. 외할아버지의 부탁으로 종종 엄마는 슈퍼마켓 일을 도와주러 갔다고 합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날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냥 엄마가 가게 나오는 걸 좋아하셨대요. 얼굴도 예쁜데 친절한 엄마가 슈퍼에 있는 게 좋았던 모양이죠.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사장님 따님 나오셨네. 아주 그냥 방긋방긋 웃는 턱에 가게가 훤하네 훤해. 진희씨, 시집가기에는 이르긴 한데 누구 만나는 사람 없어? 네, 아직 없네요. 그래? 그럼 우리 아들내미 한번 만나보는 거 어때? 본 적 있나? 서울에 있는데 가끔 이 동네 들리거든. 우리 아들이 마음이 참 착하고 능력도 있어.
증권사다녀, 증권사. 아이, 돈 엄청 벌대. 이걸 또 우리 아들이 사준 거야. 스카프 예쁘지? 너무 예뻐요. 아주머니께서 훌륭하게 잘 키우셨나 보다. 그러니까 잘 키운 내 아들이 아무 여자나 만날까봐 겁난단 말이야. 아깝고. 근데 우리 진희 씨한테는 아니지. 얼굴 예뻐, 참해, 마음씨고와. 딱 우리 며느리 삼고 싶은데. 어떡해? 주인 사장님한테 말해야 하나? 앞에 계산하셨으면 좀 비켜주세요. 아, 알겠어요. 내가 여기 사장님 딸이랑 할 말이 있어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여기 계산 다 되셨어요. 들어가세요. 그래, 진희 씨. 내 말 좀 꼭 좀 생각해봐. 알겠지? 그렇게 동네에서 며느리 삼고 싶다고 하는 아주머니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대요. 그렇게 아주머니들이 아들 만나봐라, 조카 만나봐라 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던 엄마. 우리 엄마가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야채 배달이요.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나와 계시네요? 네, 오늘 좀 바빠서요. 네, 배추랑 상추, 호박, 오이, 감자 다 왔는데 이거 매대에 올려놓을게요. 바쁘신데 그냥 한쪽에 두시면 돼요. 아빠 오시면 제가 같이 옮길게요. 사장님 자리 비우신 것 같은데 지금 채워놓죠 뭐. 괜찮으세요? 저도 같이 옮길게요. 슈퍼마켓에서는 야채, 과일 같은 것들을 농산물 시장, 청과시장에서 떼어와 가져다 놓았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슈퍼에 야채를 배달해주는 남자가 있었다고 해요. 엄마는 건장하고 건실한 청년이 번쩍번쩍 상자를 들어 옮기는 모습을 힐끔힐끔 훔쳐보았다고 했어요. 어이, 진이야. 가게는 웬일이냐? 바쁠 시간인가 해서 나왔어요. 그래? 제가 있을게요. 아빠는 좀 들어가서 쉬세요. 어제도 늦게 들어오셨는데. 그래도 되겠니? 그럼 잠깐 집에 가서 눈 좀 붙이고 나와야겠다. 푹 쉬세요, 아빠. 야채 배달 청년이 슈퍼마켓에 오는 날 엄마가 슈퍼를 지키는 일이 많았대요. 자꾸 봐서 정이 들었다나요? 진우 씨, 안녕하세요. 오늘도 계시네요? 네, 오셨어요? 오늘은 물건이 많지는 않은데 이거 금방 옮기겠습니다. 사실 상자를 가게 안에 두기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야채 배달 청년은 항상 매대 위에 종류별로 야채 채소들을 다 정리해 두었다고 합니다. 저기 이게 뭐예요? 시원한 냉커피예요. 날도 더운데 이거 드시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달고 맛있는데요? 입맛에 맞으세요? 다행이다. 이거 가지고 가세요. 차에서 드셔요. 엄마는 수줍게 냉커피를 가득 채운 보냉병을 건넸답니다. 집에서 타오신 거예요? 근데 이거 가져가도 되나요? 일회용 용기도 아닌데. 다음에 오실 때 돌려주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진희 씨 잘 마실게요. 다음번 야채 배달 청년은 깨끗하게 씻은 보냉병과 망고 한 알, 그리고 들꽃으로 만든 꽃다발을 들고 왔대요. 지난번 커피 너무 잘 마셨습니다. 그리고 저 이게 뭐예요? 청과시장 갔다가 샀어요. 달큰하니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드셔보세요. 당시만 해도 망고는 비싸고 해서 쉽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아니었대요. 무엇보다 들꽃 꽃다발에 웃음이 났대요. 꽃가게에서 산 건 절대 아니었고 정말 들꽃을 꺾어서 끈으로 서툴게 엮은 꽃다발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꽃선물이 처음이라. 고마워요, 영수씨.
제 이름을 아세요? 그럼요. 망고도 잘 먹을게요. 얼굴이 발그레해진 엄마는 망고를 품고 집에 왔답니다. 그 망고 맛 어땠어? 난 망고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달았어? 엄마도 몰라. 왜, 기억이 안 나? 아니, 그 망고를 못 먹었거든. 왜? 아까워서 먹지를 못하겠더라. 망고 냄새만 맡았지. 먹으려고 하니 아까운 거야. 그렇게 며칠을 아껴두고 보기만 하다가 망고가 다 물러져서 결국 버렸대요. 그 망고를 시작으로 엄마는 야채 청년과 본격적으로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다들 아시겠죠? 네, 맞아요. 그 야채 배달 청년이 바로 저희 아빠입니다. 엄마는 외할아버지와 외삼촌의 눈을 피해 몰래 아빠를 만나서 연애를 했대요. 외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에 외할아버지와 외삼촌은 외할머니 품이 그리웠을 엄마가 늘 안쓰러웠다고 해요.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하려 외할아버지와 외삼촌 모두 엄마를 너무 아끼고 예뻐했대요. 진이야, 요새도 동네 아줌마들이 자꾸 자기들 아들내미 만나보라고 난리냐? 네, 뭐 그냥 하는 말이죠 뭐. 아주 여편 애들이 극성이야. 우리 막내딸 진이를 내가 아무한테나 보내려고? 내가 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림도 없지. 동네 아주머니들이 소개해준다는 사람들 중엔 직업도 능력도 좋은 남자들이 꽤 있었는데 외할아버지의 눈에는 차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 야채 배달을 하는 아빠가 외할아버지나 외삼촌 마음에 들 리가 없었죠. 그래서 몰래 만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두 분의 사랑의 결실로 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고민을 하는 사이 배는 불러왔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자 엄마는 결심을 했다고 해요. 아빠, 오빠, 그 사람 아시죠? 우리 슈퍼마켓에 야채 배달해주는. 영수 청년. 알지. 참 젊은 사람이 성실해. 가져오는 채소도 다 싱싱하고 배달만 해주면 되는데 아주 정리까지 착착 해준다니까. 참 마음에 들어. 맞아요. 젊은 사람이 참 성실하지. 외할아버지와 외삼촌이 야채 청년을 좋게 봐서 다행이라는 생각에 엄마는 사실을 털어놓았대요. 아빠, 오빠, 저 사실 그 사람이랑 만나고 있어요. 뭐? 그게 무슨 말이냐? 만나다니 누굴? 그 야채 청년? 김영수 씨야. 나 그 사람이랑 만나고 있어.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진수야, 진이가 지금 뭐라는 거냐? 아빠, 오빠, 저 이 사람 사랑해요. 이 사람도 저 사랑하고요. 허락해 주세요. 절대 안 돼! 안 돼! 그 말을 끝으로 외할아버지는 그대로 쓰러지셨대요. 아버지! 아빠! 병원에 며칠을 입원하시다 퇴원하셨는데 식음을 전폐하셨대요. 엄마가 그 남자와 헤어질 때까지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요. 너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보려고 이래? 당장 못 헤어져? 내가 거래처에도 연락했고 더 이상 가게에 배달하지 말라고 했다.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달라고. 고집 그만 피우고 오빠 말 들어. 오빠, 나 못 헤어져. 왜 못 헤어지는데? 너 그 자식 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래? 너 이러다 아버지 잘못되면 네가 그 짐을 어떻게 지고 살라고 이러냐고. 너 오늘부터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생각하지 마. 못 가. 못 나가. 오빠, 나 정말 안 돼. 나 그 사람 없으면 안 된다고. 차마 그 상황에서 아기를 가졌다는 말은 할 수가 없었대요.
쓰러지신 외할아버지가 더 충격을 받을까 봐요.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사이 시간은 흐르고 절박해진 엄마와 아빠는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새벽 동도 트기 전이었다고 해요. 엄마는 외삼촌 몰래 짐을 꾸려놨었고 새벽 집 앞에 트럭을 세우고 기다리던 아빠에게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동안 저축해뒀던 통장과 옷까지 몇 개만 챙겨서요. 진희씨, 미안해요. 내가 미안해. 어서 가요. 우리 아이를 지키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은요. 엄마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고 스스로 결정을 한 이상 뒤돌아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친할머니가 계신 집으로 왔습니다. 돈도 없고 뱃속에 제가 있었으니 당장 지낼 곳이 필요한 것이었죠. 어머니, 저 왔어요. 여기 그때 말씀드린 진이에요. 우리 어머니죠. 인사드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영수씨랑 결혼할 박진이라고 해요. 트럭 타고 오느라 고생이 많았구만. 얼른 들어와. 방바닥 따뜻하게 데펴냈으니까. 친할머니는 별말 없이 엄마를 맞이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마와 아빠는 친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죠.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도 그냥 성당에 가서 맹세만 하는 것으로 간단히 했고 조촐하게 사진만 찍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친할머니와 같이 살게 된 후로도 계속 야채 배달 일을 하셨대요. 그 사이 제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내 아들이여. 며느리 고생 많았다. 어머님, 몸조리가 제일로 중요하지. 미역국 끓여놨으니까 몸 풀 때까지 절대 안정해야 한다. 친할머니는 시집살이 같은 건 전혀 시키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얼굴도 반반하고 나이도 어린 젊은 처자가 야채 배달하는 아들 하나 믿고 온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빠의 야채 배달 일로 생계를 꾸리기 넉넉하지 않았고 제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저를 할머니 손에 맡기고 엄마는 식당에 설거지 일을 하러 다녔습니다. 여보, 진이야. 어? 왜? 무슨 일 있어? 그래도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제는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아버님이랑 형님한테 영준이도 보여드려야 하고 그게 맞지 않을까? 됐어. 소식 들은 건 없고? 아버님은 잘 지내시는 거지? 몰라. 아빠는 그래도 손주는 보셔야 하지 않겠냐며 엄마를 설득했지만 엄마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든 생각인데 사실 그때 엄마는 일부러 마음을 독하게 먹은 것 아니었을까요? 돈이 없고 생활이 빠듯한데 슈퍼마켓 운영하던 넉넉하게 지내던 친정집 생각이 얼마나 낫겠어요. 손주 앞세워서 가면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사람 마음이고요. 어쩌면 손주까지 데리고 왔는데 매몰차게 거절을 당하면 더 상처를 받았을 테니까 아예 친정에 발들일 생각을 안 했던 거죠. 하여튼 단호한 엄마의 결정으로 아버지는 장인어른 뵙는 일을 포기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3살 때 큰 사고가 생겼다고 합니다. 아이고 영준아, 이를 어쨌을까. 애미야. 저녁 밥상을 차리려고 낮은 밥상에 반찬이랑 밥, 뚝배기에 펄펄 끓는 뜨거운 찌개를 올려놨는데 막 벽을 짚고 걷는데 재미를 붙인 제가 비뚱거리며 밥상으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왼손을 그대로 찌개 냄비에 푹 담가버린 것이었어요. 찢어질 듯 날카로운 울음소리에 할머니가 달려와 저를 안아 올렸지만 왼손을 심하게 데인 후였어요.
어머님, 어머님 병원이요, 병원. 정신없이 흐르는 찬물에 다친 손을 식히고 저를 병원에 데려갔지만 이도 화상을 입었고 왼손 전체에 흉터가 남게 되었습니다. 보통 3살 때 일은 기억이 나질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쩐 일인지 그 장면이 어디서 꼭 본 것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해맑게 웃으며 뒤뚱뒤뚱 걸어가 빨간색 찌개에 촌을 담갔던 모습이요. 그 일로 한동안 붕대를 감고 있었고 엄마는 붕대를 갈고 소독을 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다고 합니다. 애미야, 미안하다. 내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부엌에 있었는걸요. 순식간에 난 사고였고 저도 막질 못했네요. 그래도 왼손이라. 아우, 저 흉터 평생 남는다는데 우리 손주 불쌍해서 어쩔꼬. 치료 잘 받아야죠. 가뜩이나 빠듯한 생활에 화상치료까지 해야 했으니 아버지도 엄마도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5살이 되었을 때 모처럼 주말 저녁에 가족이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답니다. 쾅쾅쾅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대요. 이 저녁에 누구지?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세요? 그 사람은 대답 없이 계속 문만 두드렸대요. 민수 할매요? 민수 할매 아니요. 이 시간에 올 사람은. 제가 나가볼게요. 누구세요? 문을 연 아버지는 그대로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맞네. 밖에 찾아왔네. 진이야 오빠다. 오빠? 아빠를 밀쳐내고 성큼성큼 집 안으로 들어온 외삼촌은 집을 쭉 훑어보셨대요. 니슈. 오빠, 인사드리세요. 저희 시어머님이세요. 아, 오빠? 아유, 영준이 외삼촌 되시는구먼.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요? 이렇게나 멀리 있는지 몰랐다. 물어물어 힘들게 찾았다. 진이야. 오빠, 나 잘 지내고 있어요. 여기 내 아들이야. 영준이. 영준아,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김영준입니다. 사실 저는 이때 외삼촌을 본 게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고작 5살 때였으니까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기억이 흐릿해지고 있었던 일이 진짜였는지 꿈이었는지 가물가물해지더군요. 식사는 하셨나? 마침 밥 먹고 있는데 한 숟갈 뜨고 가셔. 괜찮습니다. 진이 너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 여기선 좀 그렇고 나와. 형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형님? 형님은 무슨... 일 없네. 잠깐 진이랑 이야기만 하고 금방 갈 거니까. 여보, 다녀와. 멀리서 오셨잖아. 외삼촌은 엄마를 거의 끌고 나가다시피 해서 대문 밖으로 향했습니다. 너 이렇게 살 줄 몰랐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이렇게 사는 게 뭐가 어때서? 그래, 쉽지 않아. 힘들어. 그래도 행복해. 어머님도 너무 좋으시고 애기 아빠는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성실하고 다정해. 나도 열심히 일하고 애 키워. 우리 아들 너무 사랑스럽거든. 애 손은 왜 그런 거니? 화상 입은 것 같은데. 치료는 받은 거야? 치료 꾸준히 받았어. 흉터는 평생 갈 거래. 진이야, 아직 늦지 않았다. 무슨 말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래? 너 아버지 다시 안 볼 거야?
너 그렇게 떠나고 나서 아버지 성격상 말씀이야 다신 너 볼 일 없다고 모지게 하시지만 지금도 어떤 날이면 네 사진 보시면서 운다. 너 이대로 아버지 못 보고 아버지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마음이 편하겠어? 오빠가 여기 온 거 아빠도 아셔? 몰라. 그래도 그건 확실하게 알아. 너 데려가면 네가 가서 아버지께 죄송하다 하면 아버지가 받아주실 거야. 너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너 식당에서 설거지 일한다며? 왜 그런 일로 힘들게 먹고 살아? 날 데려가다니? 이혼할. 애는 영준이야. 그래. 영준이는 할머니가 키워주시겠지. 새 출발해야 하는데 애가 있으면 그러기 힘들다. 너 네가 그렇게 떠나고 지금 잘 살고 있기라도 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말을 안 하겠어. 5년도 넘게 흘렀다. 뭐 나아진 게 있기나 해? 아직도 야채 배달한다면서. 앞날이 미래가 안 보인다. 아니 불보듯 뻔하지. 평생 허리 휘도록 일만 하다가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 하나 없이 늙을 거고 너처럼 가난한 자식은 늙은 너를 돌볼 여력이 없을 거다. 지금이라도 오빠 말 듣고 정리해. 나랑 가자. 내가 아버지한테는 잘 말할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오빠가 뭔데 내 생활을, 미래를 마음대로 판단하는 건데. 뭐? 영준이를 놓고 오빠 따라가자고? 내 자식이야. 내 배 아파 낳은 내 아들이라고. 어떻게 자식을 버리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오빠야말로 하나도 안 변했어. 그렇게 편협하고 매정하게 살아 계속. 그런 사람 곁에 누가 남아있을까? 평생 외롭고 고독하게 살다 늙어서 혼자 남겨지는 건 오빠야. 그런 말 하려고 왔으면 헛수고했네. 가. 난 더 할 말 없어. 큰 다툼이 있었고 엄마는 그대로 뒤돌아 대문을 쾅 닫았습니다. 외삼촌이 떠나신 뒤 아빠가 다시 대문에 가보니 흰 봉투가 놓여 있었대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돈을 두고 가신 거였어요. 형님, 가셨어? 들어와. 밥 먹게. 냉랭한 기운을 풍기는 엄마에게 바로 봉투를 건네지 못하고 그걸 그냥 서랍에 넣어두셨다고 합니다. 그 일을 끝으로 외삼촌이 집에 찾아오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덧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저는 여전히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엄마 아빠도 늘 일을 하느라 집에 없었으니까요. 할머니. 응? 할머니,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영준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엄마도 아빠도 다 행복했을까? 왜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해? 누가 뭐라 그랬냐? 아니, 내가 저번에 엄마랑 아빠 싸우는 걸 봤는데 엄마가 막 울었어. 그걸 언제 봤대, 우리 강아지가. 영준이가 생기지만 않았어도 이런 말을 하던데? 그러니까 다 나 때문인가 봐. 새끼! 누가 그런 몹쓸 말을 했어? 아니요, 영준아. 네 탓 아니요. 너 잘못한 거 한 개도 없어. 네 아빠 엄마가 다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그렇게 싸우기도 하는 거요. 그 말하고 네 엄마도 속상해서 엉엉 울었지? 그거 진심 아니여. 그리고 영준이 네가 절대로 들어서도 안 되는 말이여. 할미한테 말했으니까 인자 다시는 그 말 떠올리지도 말고 입 밖에 내지도 말기로 이 할미랑 약속하자. 네 아빠 엄마가 열심히 사는 것도 또 이 할미가 사는 것도 다 영준이 때문이여.
네가 최고의 기쁨이고 보물이고 엄마 아빠 할미의 최고 자랑인 것이야. 알겠지?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요. 자, 약속. 약속. 등을 토닥여주며 저를 꼭 안아주던 할머니의 품이 참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그해 겨울 몇 달은 연달아 기침을 하고 구토를 하던 아빠가 어느 날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아이고, 영수야. 이 불효자식아. 뭐가 그리 급하다고 애미보다 먼저 갔냐? 응? 애미 가슴에 대못을. 아휴, 나 이제 못 살네, 못 살아. 그렇게 감기약만 맨날 먹으면서 버티더니 어찌 이리 허망하고 황망하게 떠난다냐. 아빠. 그땐 그게 무슨 일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다시는 아빠를 볼 수 없는 거구나. 일주일, 한 달, 반년이 지나도 아빠는 집에 오지 않았으니까요. 엄마는 일을 더 많이 해야 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일만으로는 세 식구 먹고 사는 게 힘들었거든요. 여러 일을 알아보다가 새벽에 두유 배달하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철없던 저는 아침마다 엄마가 두유를 집에 가져오는 게 좋았습니다. 그렇게 맛있어? 응, 엄마가 두유를 매일 가져와서 좋아. 그래, 많이 먹어라. 두유 먹고 건강하게 커야지, 우리 아들. 애미야, 나 좀 잠깐 보자. 네, 어머니. 요즘 일을 많이 하느라 힘들지? 열심히 살아야죠. 영준이도 점점 커가고. 영준이 이제 반찬 해놓고 하면 차려 먹을 정도는 되었으니 나도 영준이 학교 보내고 하면 저녁까지 일을 하려고 한다. 어머님이요? 어떤 일을 하시게요? 민수 할매네 비닐하우스 세웠잖여. 원래 일 잘하고 하는 젊은 사람들 쓰려고 하는데 내가 일거리 좀 줄 거 없냐 했더니 하우스 일 도와주면 좋겠다고 하네. 잘 됐지? 괜찮으시겠어요? 종일 허리 숙이고 힘드실 텐데. 아이고, 그래도 나 아직까진 정정하다. 네 말대로 영준이 점점 커가는디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려면 열심히 벌어야지. 한 푼이라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어머님. 아무것도 없는 내 아들한테 시집 와서는 10년 넘도록 네가 고생이 많다. 나는 그냥 다 너한테 미안한 마음뿐이야. 애미야, 이제라도. 네? 아니다. 그래, 아무리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 자식 때문에 사는 건데 그가 아니면 세상 살아갈 이유가 한 개도 없지. 내 자식이야 일찍 갔다지만 그래도 영준이가 있잖여. 난 영준이만 보고 산다. 네, 어머님. 그렇게 할머니와 엄마는 서로를 의지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지만 그냥 근근하게 버티는 정도였죠. 나아지진 않았어요. 그냥 그때는 빨리 어른이 되어 나도 돈을 벌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엄마는 두유 배달 일을 무려 5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매일 두유를 먹은 덕분인지 제 키도 훌쩍 자랐죠. 두유 지점에서도 엄마가 실적이 좋다며 좋아하셨어요. 중학생이 되었을 때 새벽 일찍 엄마의 두유 배달을 돕기도 했습니다. 너 자야 할 시간이잖아. 학교 가서 졸면 어쩌려고 그러니? 잠을 많이 자야 키도 큰다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키는 지금도 커요. 반에서 세 번째로 큰걸요?
두유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봐요. 고맙다, 우리 아들. 그렇게 힘들지만 보람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은 전날 밤부터 감기에 걸려 아팠었고 새벽 엄마의 두유 배달을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학교도 결석을 할 정도로 아팠어요. 할머니가 안쓰럽게 바라보며 머리에 물수건을 올려주셨을 때 집으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김진이가 우리 며느리 맞는데요. 어디시라고요? 경찰이요? 그래서 지금 어디래요? 어디 있대요, 우리 며느리가? 전화를 끊은 할머니는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아픈 와중에도 불길한 기운이 온몸을 스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누구예요? 무슨 일 있어요? 아가, 영준아, 니 일어날 수 있겠냐? 서둘러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어디를요? 이나서 옷부터 챙겨 입어봐라. 택시 타고 병원으로 가자.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했어요. 김진희 씨 보호자입니다. 제가 보호자요. 네가 아들이고요. 어디 있어요? 김진희 씨요. 응급수술은 마치고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병실 어디예요? 안내받은 병실로 할머니와 함께 갔어요. 열기운 때문인지 머릿속이 새하얗게 되어버린 것 같았죠. 병원 침대에 엄마가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얼굴을 보니 그때야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엄마 나왔어. 엄마 아들 영준이. 엄마 눈 좀 떠봐. 세상에 올 일을 어찌했을까. 우리 손주, 우리 며느리 불쌍해서 어쩐디야. 제 목소리를 들었는지 힘겹게 눈을 뜬 엄마가 저를 바라보았어요. 영준아, 엄마. 없어도 잘 살아야 해. 이건 너희 왜... 이 말을 끝으로 엄마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말을 했는지는 잘 듣지를 못했어요. 엄마 없이 잘 살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요? 할머니와 함께 병실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식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어려운 집에서도 보험은 다 든다고 하는데 엄마는 자기 앞으로 든 보험도 없었거든요. 아마 보험을 넣다가 나중에 돈을 못 넣게 되고 그렇게 연체가 되었을 겁니다. 엄마가 떠나신 뒤 할머니와 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어요. 할머니가 이웃농사일을 도와 약간의 돈을 버는 것과 기초생활수급 비용으로 간신히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영준아, 학교 마치면 집에 바로바로 온나? 늦게 다니지 말고. 할머니, 나도 일 알아볼까? 너 이제 16살이여. 네가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냐? 쓸데없는 생각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나 어차피 대학 갈 생각 없어. 그게 시방 무슨 소리여? 대학을 안 간다니? 할머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우리 형편에 내가 대학을 어떻게 가? 대학 입학금 등록금이 얼만지 몰라? 할머니가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도 힘들어하잖아. 아이고, 그래. 내가 죄인이다, 죄인이여.
자식 먼저 보내고 며느리까지 떠나보낸 게 아주 내 발자가 억세고 드센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 할머니. 내가 얼른 커서 일해서 할머니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럴 거라고. 그게 낫다는 거야. 할머니는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 드디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르바이트를 구했죠. 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을 벌면 기초생활수급비를 못 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저의 20살이 다가왔어요. 생활비 받는 것으로 집세를 내고 할머니 병원비를 감당하고 식비를 쓰면 돈이 뚝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일 끝나고 늦은 저녁 골목 담벼락에 기대어 가로등을 보는데 빛 주변에 하루살이들이 모여드는 게 보이더군요. 하루살이구나. 너희는 정말 하루만 사는 거야? 그래서 하루살이인 거야? 그땐 간신히 힘들게 하루를 버티는 게 버거웠고 아침에 눈을 뜬 다음 또 하루를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 그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안을 걷는 것 같았는데 뒤돌아갈 수도 없고 주저앉아 있을 수도 없었죠. 오죽하면 하루만 살고 간다는 하루살이가 부러웠을까요? 그렇게 골목 주변을 방황하다가 집에 왔는데 늘 맞이해주던 할머니가 안 보이시는 거예요. 할머니, 나 왔어요. 할머니? 영준아, 영준이 왔냐? 방 안에는 할머니가 누워 계셨는데 머리를 만져보니 열이 높은 것 같았어요. 할머니, 괜찮아? 약은 먹었어? 할머니가 제 손을 꾹 쥐며 희미하게 미소를 짓더군요. 서랍 안에 하나 남은 해열제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이거라도 먹어. 자, 여기 물. 일어나서 약 드세요. 하루쯤 쉬면 괜찮아질 거요. 걱정 말어. 할머니, 내 이불도 덮고 자. 따뜻하게 하고 자야 돼요. 너까지 감기 들면 어쩌려 그랴. 할미한테 감기 울물라. 저짝으로 가 있으라. 할미 괜찮여. 그날 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떠난 아버지와 엄마를 생각했어요. 사실 아버지가 가실 땐 너무 어려서 잘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엄마가 떠난 날은 아직도 너무 생생하게 떠올랐었죠. 제가 잠이 들면 그 사이 할머니가 말없이 영영 떠나버리기라도 할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밤새 할머니 곁을 지키며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아침이 되자 할머니의 열이 조금 내린 것 같았어요. 한 끼라도 든든히 드셔야 되는데 보니까 집에 라면밖에 없더라고요. 저금통을 열어보니 남아있는 돈은 단돈 1,000원. 갑자기 너무 서러워 눈물이 흐르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물 마시고 좀 쉬고 있어요. 내가 죽 끓여줄게요. 소고기죽. 응? 그런 것도 할 줄 알아? 근데 모르다가 소고기죽을 끓인다고 한다 그려. 라면이나 먹으면 되지. 아니야. 할머니 아프잖아. 라면은 안 돼. 조금만 쉬고 있어요. 나갔다 올게. 1,000원을 들고 나와 버스를 탔습니다. 동네 슈퍼에 들어가기가 꺼려지더라고요. 집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번화가에서 내렸어요. 휘적휘적 거리를 걷다 보니 무인 밀키트점이 보이더라고요. 유리창 밖에서 대충 안을 봐도 주인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안으로 들어갔죠. 단번에 눈에 들어온 것은 진열대에 놓여있던 죽 세트였습니다. 소고기죽이다. 이번 한 번만. 손이 떨렸지만 눈을 질끈 감고
소고기죽 세트를 집어 잠바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잠바 지퍼를 올리고 진열대 앞에서 발을 떼는 순간 가게 안쪽에 있는 작은 문에서 누군가 나와 저를 붙잡더군요. 거기 잠깐 동작 그만. 내가 안에서 카메라로 다 봤어. 지금 가게 밖으로 나가면 신고할 거고 일 커질 거야. 뭘요? 뭘 보셨는데요? 어허, 이럴 거야? 그럼 이 잠바 안에 있는 이건 뭔데? 사장이 순식간에 저를 돌려세우며 숨겨두었던 죽을 꺼내더군요. 도망치려고 버둥버둥거리는 저를 사장이 붙잡았죠. 이거 놔요, 놓으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의 것을 그냥 가져가면 안 되는 거야, 어? 절대 놓아주지 않을 것처럼 저를 붙잡았는데 사장이 제 손을 보는 순간 죽 세트를 툭 바닥에 떨어뜨리더군요. 제 왼손을 획 잡더니 가까이서 보는 겁니다. 왜요? 뭐 화상 입은 사람 처음 보세요? 너 이름이 뭐야? 왜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손과 얼굴을 번갈아 보던 사장이 제 이름을 재차 물었습니다. 어쩌면 잘만 하면 큰 문제 없이 보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영준이요. 맞구나. 너구나. 영준이 너 맞구나. 제 이름을 들은 밀키트점 사장이 갑자기 저를 와락 끌어안으며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왜 이러세요? 영준아. 저를 아세요? 한참을 울던 사장이 눈물을 훔치고는 저에게 믿을 수 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는 잘 지내시니? 저희 엄마를 아세요? 내가 네 엄마의 오빠다. 외삼촌이야.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있는지도 몰랐던 외삼촌이라뇨. 너 아주 아기 때 너희 집에 찾아가 널 봤었는데 너무 어려서 기억을 못하겠구나. 3살 때였나 4살 때였나. 그렇지. 기억을 못할 거야. 아직도 그 집에서 지내니? 아빠, 엄마, 할머니랑? 너 어릴 때 거길 찾아갔는데 네 엄마가 다시는 날 안 본다고 하더라. 연을 끊겠다는 거였지. 근데 너 이 손 말이다. 아주 어렸을 때 다친 거지? 내가 너 애길 때 봤을 때도 손이 그랬거든. 손의 상처도 그렇지만 자세히 보니 얼굴이 꼭 진이를 닮았구나. 진이 아들이 맞아. 진이 내 동생. 엄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니? 엄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뭐라고? 아니지, 진이가 어쩌다가. 그 말을 들은 외삼촌은 가슴을 치며 한참을 우셨어요. 밥은 먹었니? 이건 배고파서 가져가려고 했던 거야? 일단 일어나자. 응? 따뜻한 밥이라도 먹고. 그래, 이 죽도 가져가라. 뭐도 필요한 건 없어? 다 가져가렴. 눈치도 없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 걸 들으셨나 봅니다. 창피하더라고요. 사실상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질 못했거든요. 할머니가 아프세요. 죽도 할머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 딱 한 번만 가져가려고 했어요. 죄송해요. 할머니가 어디가 아프신데? 감기 같은데 다행히 열은 내렸어요. 그런데 집에 먹을 게 라면밖에 없거든요.
죽이라도 드시면 기운을 차릴까 싶어서. 그래도 이건 아니었어요. 죄송해요. 외삼촌은 저를 식당으로 데려가 따뜻한 국밥을 사주셨어요. 죽과 함께 먹을 것 이것저것을 챙겨주셨죠. 이거 먹고 일단 오늘은 집에 얼른 가봐라. 할머니께서 아프시다고 했잖니. 너 아직도 그 집에 사는 거 맞으면 내 조만간 집에 들리도록 할게. 맞습니다, 외삼촌. 집으로 돌아와 외삼촌이 준 소고기죽 밀키트로 곧장 죽을 끓였습니다. 고기 반찬과 즉석밥도 여러 개 챙겨주셨죠. 할머니 이거 드세요. 소고기죽이에요. 기운 내셔야죠. 이게 다 어디서 난 거야? 영준아, 응? 동사무소 가서 얻어온 거냐? 일단 드세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할머니는 소고기죽을 아주 맛있게 드셨어요. 든든하게 끼니를 드신 덕분인지 하루 쉬고 나니 기운을 차리셨죠. 그리고 며칠 뒤 집에 오겠다는 말을 했던 외삼촌이 정말 찾아왔어요. 고기랑 과일, 채소, 쌀을 한가득 싣고 오셨죠. 안녕하세요. 그래 영준아. 잘 있었니? 아니 이게 누구요? 영준이 삼촌 아니신가? 참말로 오랜만이네 그려. 영준이 애기 때 한번 오셨었잖아. 그게 벌써 10년도도 지나버린 것 같으네. 잘 지내셨어요? 진이 오빠, 영준이 외삼촌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집에 찾아온 외삼촌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 울고 웃으며, 사실 웃을 일은 많이 없었지만요. 이제 와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겠지만 이렇게 된 것을 많이 후회합니다. 다 지난 일이요. 나야말로 미안하게 됐네. 며느리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떠났을 때도 나도 고민을 했지. 사돈댁에 연락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참 경황도 없었고 연락처도 몰라서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 마지막 길을 외롭고 쓸쓸하게 떠나보낸 것 같아. 내 마음이 아직도 아프고 무겁네. 아들 먼저 갔고 며느리까지 갔는데 이게 다 박복한 내 탓이요. 내 언제까지 살란가 모르겠는데 예전부터나 지금이나 나는 영준이 하나만 보고 살았네. 불쌍한 우리 강아지. 내가 그렇게 힘들었어도 우리 영준이 어른 돼서 지 혼자 살 수 있을 때까지만 버텨야지. 네, 그렇게 살았네 그려. 너무 고생이 많으셨어요. 영준이 잘 돌봐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작년에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진이 그렇게 떠났을 때 모질게 대하셨지만 평생을 고통 속에 보내셨죠. 그렇게 괴로워할 거면 그냥 돌아오라고, 다 괜찮다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으련만 떠나시기 전엔 거의 정신이 온전치 않았지만 진이를 찾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때 진이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도 안 계신데 나라도 진이를 찾아가 볼까? 마지막에 그렇게 돌아섰어도 10년도 넘게 지났으니 이제 좀 벽을 허물고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정말 우연이지만 기적처럼 영준이를 다시 만나게 된 거였어요. 자네도 평생 마음고생 많았네. 이 대화를 옆에서 듣는데 불현듯 엄마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알 것 같더군요. 분명
너희라는 말까지 하고 눈을 감았는데 어쩌면 엄마가 하고 싶었던 말이 그것 아니었을까. 외삼촌을 찾아가라고요. 할머니와 남겨진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걱정되었을 거예요. 편하게 눈도 감지 못한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떠나기 전 외삼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끝내 말을 다 잊지는 못했지만 그게 맞을 거예요. 그래, 그랬을 거야. 돌아가신 아버지, 그러니까 너희 외할아버지가 워낙 강경하고 완고하셨다. 젊은 시절 자존심과 괜한치기를 앞세워 나 또한 선뜻 행동을 하지 못했구나.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런 게 다 뭐가 중요하다고. 진이를 정말 아꼈다면 분명 할 수 있는 게 있었을 텐데 말이다. 이렇게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하다, 영준아. 용서해다오. 괜찮네, 괜찮어. 돌아가신 사돈어른의 명복을 빌겠네. 떠나실 때까지 그분도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것 같아. 그것도 내가 죄스럽구먼. 긴 대화를 마친 뒤 외삼촌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저에게 연락처를 남기셨어요. 할머니 잘 챙겨드리고 다음 주쯤에 그때 왔던 가게 한번 들릴래? 여러 가지 할 말이 있구나. 알겠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삼촌의 무인 밀키트점으로 향했습니다. 외삼촌은 할아버지가 하시던 슈퍼마켓을 정리한 뒤 여러 지역에 무인 밀키트점을 내서 운영을 하고 계셨죠.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저에게 한두 지점의 관리와 운영을 맡기고 싶다고 하셨어요. 모르면 배우면 되니까 말이다. 특별히 엄청 신경 쓸 건 없다. 무인으로 운영이 되니까 말이야. 그렇지만 하루에 한 번씩은 매장 점검도 하고 물품 체크해서 주문하고 기기 점검하고 그러는 정도야. 너만 괜찮다면 그렇게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니? 저 월급도 잘 챙겨주고 싶구나. 매장이 워낙 여러 개라 나도 관리할 사람이 필요했거든. 그렇게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주신 기회 감사하게 생각해서 열심히 배우고 성실히 일해보도록 할게요. 그래, 영준아. 가족이잖니. 든든하구나. 고맙다. 내 평생 진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란다. 저는 지금 외삼촌이 운영하는 가게들 관리직을 하고 있어요. 먼 길을 돌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외가 쪽 친척 자랑을 하는 애들이 부러웠고 저한텐 그런 친척이 없는 것만 같았거든요. 외삼촌이 기회를 주신 덕에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할머니를 모시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외삼촌을 만나게 된 건 어쩌면 하늘에서 쉬고 있을 엄마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요?